저녁에 하는 작은 습관이 다음 날의 피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고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습관이 저녁 시간에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몸이 휴식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잠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잠을 자고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 저녁의 습관 중에서 특히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저녁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인 동시에 몸이 휴식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점차적으로 활동을 줄이고 안정된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잠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반복되는 행동들은 수면의 질과 다음 날의 컨디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에 들어가게 되면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회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의 습관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곤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수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저녁에 어떤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의 습관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수면의 질과 다음 날의 에너지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저녁 습관 중에서 특히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는 첫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화면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보거나 가볍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습관이 수면의 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의 시간은 몸과 마음이 하루의 활동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안정되는 과정이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몸은 편안한 상태로 수면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보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몸은 피곤함을 느끼고 있지만 뇌는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는 불균형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 들더라도 깊은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의 자극은 수면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밤 동안의 수면이 자주 끊기거나 완전히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면 수면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의 정보는 잠에 들어간 이후에도 뇌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자다가 깼을 때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하루의 피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을 갑자기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는 자극이 적은 환경을 만들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질과 아침의 컨디션에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수면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 외에도 저녁 시간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도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저녁 식사 이후에도 간단하게 음식을 먹거나 가볍게 간식을 먹는 것이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은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은 몸이 휴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차적으로 활동을 줄이고 안정된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화 과정이 다시 시작되면 몸은 완전히 휴식 상태로 들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의 음식은 수면의 깊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나 피로가 남아있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습관은 하루의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밤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는 상태가 되면 자연스러운 수면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점점 더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습관을 조금만 줄여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습관을 갑자기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이후에는 몸이 점점 안정될 수 있도록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흐름과 다음날의 컨디션에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의 음식 습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수면과 회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 외에도 저녁 시간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행동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 동안의 일들을 정리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루를 돌아보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잠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 특별한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쉬고 있지만 뇌는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잠에 들어가기 전 점차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과 함께 뇌 역시 자연스럽게 조용해지는 흐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생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러한 안정의 흐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걱정이나 신경을 쓰게 만드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몸은 피곤함을 느끼고 있지만 뇌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잠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수면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는 밤 동안의 수면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깨거나 완전히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면 다음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의 생각은 수면 이후에도 뇌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머리가 무겁거나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루의 집중력이나 에너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자극이 적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점차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질과 다음 날의 컨디션에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상태는 단순한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 수면과 회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녁에 반복되는 몇 가지 습관이 수면의 질과 다음 날의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습관,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생각이 많아지는 상태까지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수면의 흐름과 회복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습관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 전체의 흐름을 조금씩 조절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는 가능한 한 자극이 적은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이 천천히 안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금씩 줄이거나 조용한 시간을 잠들기 전에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이후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벼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질과 다음 날의 에너지에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기간에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저녁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에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은 생각보다 수면의 질과 다음 날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습관,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생각이 이어지는 상태까지, 이러한 행동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조용한 흐름을 만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질과 아침의 컨디션에 조금씩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다른 생활 습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